비타민 D 자외선요법. 집중조사, 초집중조사 방법. 첫 번째, 국소부위 집중조사의 목적. 건강한 몸을 위한 최적치인 혈중 전체에 골고루 비타민 D 농도 40에서 70을 만들어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본 조사와 달리 집중조사는 특정 부위에 한정하여 비타민 D를 많이 생성한 후 해당 부위에서 BD 사용이 좀 더 먼저 되게 함으로써 피부질환의 치료나 통증 경감 효과를 얻기 위한 보완적,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본 조사를 축으로 보조요법으로 병행하는 것이지 이 자체만으로 완쾌라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며 기본 조사와 집중 조사의 비율은 7대3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몸속 내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질환의 환부에 직접 국소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비타민 D의 체내 반감기가 1~2주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집중 조사를 통해 국소 부위에 해당하는 증상 완화가 있더라도 그 지속 기간은 수일에서 길어야 1주 전후로 볼 수 있다. 국소 부위 집중 조사는 특정 질환의 통증이나 증세의 완화를 통해 일상생활을 편하게 영위하기 위함이지만 최종 목표는 몸의 전체 비타민 D 수치를 최적치로 올려놓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종 질환들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서 각 치료 과정에 비타민 D가 관여하는 메커니즘을 요약해 볼 수 있다. 경증 질환의 경우 증세가 유발된 조직의 세포들이 일부분에서 기능 저하와 가벼운 변성이 왔다고 볼 수 있고, 적정 수준의 비타민 D 호르몬은 세포들의 DNA 유전 정보를 비교하여 원상태로 수리, 복구함으로써 조직 전체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중증 질환의 경우 증세가 유발된 조직의 세포들이 상당 부분에서 기능 저하된 세포만이 아니라 심한 변성으로 수리, 복구가 힘든 세포들도 있으며 사멸했으나 새 세포로 재생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에 빠진 세포들까지 정상 세포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상태이다. 경증 질환에서와 같이 약한 변성이나 기능 저하에 빠진 세포들이라면 적정 수준의 비타민 D만으로 회복이 되겠으나 심하게 변성이 오거나 휴면 상태에 빠진 세포들은 비타민 D에 의한 수리, 복구가 불가능하며 비타민 D의 강력한 두 번째 기능인 세포 자멸사 유도를 통해 세포 재생의 기전을 작동시켜 조직을 회복시킨다. 이 중증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선 다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기능 저하에 빠진 세포들의 복구에 사용될 비타민 D 외에 더욱 많고 건강한 천연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조사 외에 집중 조사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혈중의 비타민 D가 아무리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도 심하게 변성되었거나 휴면 상태에 빠진 세포들까지 비타민 D가 접근해야만 재생을 위한 세포 자멸사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환부까지 크고 작은 혈관을 통해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절대적이다. 제 아무리 만능이고 만병통치의 능력을 가진 비타민 D라고 하여도 죽어가는 세포로의 접근 자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중증 질환은 환부에 대한 혈액순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목욕이나 찜질 부황 등 알고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한다.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권하는 것은 자가사혈요법이며 카페의 별도의 카테고리에서 충분히 학습 후 비타민 40 이상 유지될 때부터 실시할 수 있다. 조직세포 말단에 이르는 모세혈관 단위에서의 피막힘 현상이라면 대체로 경증 질환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이고, 모세혈관보다는 좀 더 큰 미세혈관과 가장 큰 대동맥 대정맥들이 부분적으로 피 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면서 중증 질환으로 표출되게 된다. 일시적인 복구를 통해 조직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통증 등의 증세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수리에 쓰는 세포가 건강한 정상 세포와 완전히 같을 리는 없다. 한번 복구된 후 다시 세포의 주기에 맞춰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어 조직에 속한 세포 전체가 환골탈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준비사항. 기본조사의 준비사항과 다를 것이 없으나 국소 부위 집중조사는 빨리 낫고자 하는 만큼 무리하다 홍반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일광화상연고를 필히 준비하도록 한다. 세 번째, 주의사항. 기본 조사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해서 더하고 빼도록 한다. 집중조사에서는 20cm의 거리에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여 차츰 거리도 좁혀가고 시간도 늘려갈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질환의 정도에 따라 집중조사의 강도와 시간을 정하도록 한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기본조사를 몇 주 한 이후 스스로 몸이 자외선비에 적응된 정도에 따라 또 개인의 욕심에 따라 강도를 선택한다. 부작용이란 것이 있을 수 없기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하여 오랫동안 쉬어도 되고 강도를 낮추거나 늘릴 수 있으니 기본조사를 통해 익힌 경험을 최대한 살려 본인에 맞게 집중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명심할 것은 기본조사를 최소 1~3주 이상 시행해 본 후에 집중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중조사를 하면서 이리 더 국소 부위 홍반이 나고 껍질이 벗겨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부위는 자외선에 강한 피부로 변신하며 홍반이 잘 나지 않게 되면서 차츰 시간을 늘려갈 수 있다. 네 번째, 집중조사 방법. 거리는 20cm에서 시작하여 차츰 15에서 10cm로 줄여나간다. 시간은 10분에서 시작하여 차츰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나간다. 평균적인 집중조사 방법 외에 질환별 집중조사 방법도 참고하여 실행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집중조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홍반이 나지 않으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사거리와 그 범위를 예측하여 가능한 오랜 시간을 쪼이는 것이 좋다. 초집중조사. 한 달 전후의 기본조사로 혈중 비타민 D가 30 이상은 되었음직하며 자외선에 피부가 충분히 적응이 되었다면 환부에 대한 국소 집중조사 외에 좀 더 강력한 강도로 조사를 하여 계획적으로 홍반을 유도한다. 초집중조사는 홍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등 심한 피부 질환에 적용하는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피부가 아닌 나머지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일부러 홍반을 유도할 필요가 없음을 주지하도록 한다. 이는 가까운 거리 이내에서 홍반이 날 수 있을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혹은 그 이상이라도 조사를 한다는 뜻이어서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피부 타입과 자외선과의 협응 정도를 잘 파악한 후 숙련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여 심한 홍반으로 인해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초집중조사의 경우에도 초기 피부의 상태에 따라 1에서 3회 더 홍반과 박피가 일어날 수 있지만 피부가 자외선에 단련되면서 이후엔 홍반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강도와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피부 질환에 있어 초집중 조사의 원리. 기본조사와 집중조사를 통해 혈중 비타민 D를 최적의 양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진피 속 고장난 세포뿐 아니라 만성인 경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피부 성체줄기 세포를 수리복구함으로써 정상적인 각질 세포를 분화재생할 수 있는 토대이자 전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런 준비 위에 병변에 대한 초집중 조사로 홍반을 유도하여 각질 세포층을 자멸사시키면 이때의 세포 신호를 받는 진피 속 피부 성체줄기 세포가 최초 자신의 유전 정보에 의한 정상화 각질 세포를 새로 분절해서 내보내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더욱 정상 각질 세포가 계속 늘어나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 원리이다. 집중조사, 초집중조사의 Q&A. 이마가 심해서 이마 집중조사 하는데 높이는 15c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명현으로 두통이 있다면 좀 쉬어가도 되고 참을만 하면 전공법으로 좀 더 정진해도 되겠네요. 두피 건선이어도 혈중 BD 45 이상 만들기 위해 기본조사 7할 이상 잘하고 계시죠? 냉포마찰도 꼭 병행해 주시고요. 발바닥 집중조사해도 될런지요? 발바닥 초집중조사하게 된다면 걸을 때 따끔따끔하려나요? 발바닥은 태양빛을 받지 않고 진화해와서인지 또 두꺼운 피부층이라서 홍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초집중 조사도 상관없지요. 3개월가량 잠을 푹 못 자고 쪼개서 자다 보니 입술이 심히 부르터서 아프네요. 낮에는 입술 조사를 하고 싶은데
자칫하면 쓰라릴까봐 걱정되는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집중 조사를 하면 좋을까요? 입술 주변이 자외선에 얼마나 적응돼 있느냐가 관건이라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러니 안전하게 30에서 40cm 이상 거리로 1이 10분씩 여러 번 하다. 차츰 시간을 늘리고 거리도 차츰 좁혀가는 방식으로 컨디션 봐가면서 조사하시면 됩니다. 손등 초집중 조사 제일 길게 하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10분 이 정도는 또 부족한 것 같은데 막 1시간씩 해도 될까요? 손등은 홍반도 잘 나지 않으니 1시간 이상, 2~3시간 해도 큰 상관없을 겁니다. 아니면 1시간 해보고 다음날 2시간 등 차츰 늘려가는 것도 좋고요. 얼굴에 집중 조사 해주고 있는데 더 빨개져요. 10cm 거리에서 하루에 5분씩 점점 늘려가면서 10일 정도 했어요. 어제는 45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호전은 안 되고 그냥 변화먹거나 더 빨개지는 것 같아서요. 그냥 꾸준히 시간 늘려가면서 조사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얼굴에 아토피가 있거나 심하지 않은데 굳이 초집중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씻고 세정제, 보습제 등을 오랫동안 많이 쓰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중 몸통 피부보다 얼굴이 가장 안 좋겠지요. 그런 연약한 피부의 얼굴 초집중 조사는 자극을 강화시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간접적으로 얼굴 조사 잠시 하는 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얼굴 집중 조사, 초집중 조사를 하고 싶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얼굴 집중 조사, 초집중 조사를 하고 싶다면 상태를 카페에서 나이 치유일기에 글 작성하여 알리고 조언을 구하신 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토피 치료를 위해 조사 중입니다. 5주차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진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집중 조사를 하고 나면 진물이 더 많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도 그랬는지요? 집중 조사 후 진물이 더 많이 나오나요? 집중 조사를 통해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었을 텐데 몸이 필요하다면 진물이 더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봐야겠습니다. 다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응급처방 직후 진물이 멈췄다가 다시 진물이 심해지는 등의 패턴이 있었던 걸로 봐서 리바운딩이 즉각적이고 심한 상태를 보입니다. 완전히 끊고 상당 기간 리바운딩과 싸워야 하는데 계속 약이 사용된다면 그보다도 더 긴 싸움이 될 수 있겠으니 감안해서 약 사용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슴 부분은 처음에 홍반 나고 검은 살이 되고 다시 건선으로 올라와서 그런지 집중 조사를 해도 별 반응이 없네요. 가슴 부분은 특히 계속 빨갛고 손을 대면 열감이 많아요. 옆구리랑 등에도 있는데 여기는 하얘져서 각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열감도 전혀 없고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열감을 떨어뜨려야 건선이 나아진다고 했는데 조사기를 계속 쥐면 열이 더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기본 조사 시간은 점차 더 늘려가면 되겠고요. 집중 조사 시간 더 많이 퍼붓듯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했던 가슴 부위가 헬스로 인한 리바운딩과 싸우면서 열감도 느껴질 수 있겠군요. 조사를 통해 비디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체온이 올라가는 순기능이니 기분 나쁜 열감과는 다르며 리바운딩을 방어해내기 위해서라도 집중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2주 지났을 뿐이니 마음 느긋하게 가지고 즐빛 열빛하세요. 오른쪽 등결림으로 초집중 조사 후 통증은 많이 잡혀진 것 같은데 홍반이 사라질까요? 초집중 조사는 피부 질환에서 일부러 홍반을 유도하는 것인데 집중 조사를 장시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이왕 홍반이 일어난 거면 등 피부도 좋아질 거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주 전후로 껍질이 벗겨지면 바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거고 껍질이 벗겨질 정도의 홍반이 아니라면 태닝된 채 1, 2개월 이상 쭉 가면서 차츰 원래 색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엉덩이를 3~4시간 15cm에서 20cm 집중 조사했는데요. 마치고 한두 시간쯤 지났나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해지네요.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던 부위였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엉덩이에서 급생성된 비디가 주변 조직뼈로 흡수되며 작용을 하나 봅니다. 불편함이 없더라도 나이를 먹으면 모든 질환, 병증은 잠복을 하게 되지요. 그런 잠복 상태에서 비디가 먼저 해소를 할 때에도 당연히 명현 반응이 온답니다.
모종과 손가락에 습진 같은 게 있는데 기본 조사 없이 바로 집중 조사부터 시작해도 괜찮을런지요? 괜찮지 않습니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충분한 비디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잠깐 호전 볼 뿐이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디는 최하 40 이상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기본 조사를 항상 2시간가량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부위 집중 조사 1시간 전후로 보충해서 병행해 나가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무좀과 습진의 경우는 양말, 신발, 속옷 등 접하는 물건들에 대한 살균까지 충분히 겸해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죠. 무좀, 습진이 자칫 건선, 아토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히 자외선요법 공부하신 다음 각오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초집중 조사 후 까매졌는데도 조사해도 비디 효과 있나요? 홍반에 피부 껍질 벗겨지고 또 홍반 후 피부가 까매졌는데 조사기 사용해도 비디 효과 괜찮아요? 태닝이 되어 갈색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많이 내뿜는 것인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의 새까만 피부와 북유럽 새하얀 백인들의 피부의 자외선 흡수량, 즉 비타민 D 광합성률 차이가 5배, 10배까지도 난다고 하니 황인종인 우리 피부가 가장 하얄 때와 태닝으로 진한 갈색이 되었을 때의 광합성률은 최소 1.5배에서 3배 정도로 차이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까매지기 전에 효과를 그대로 보려면 조사 거리를 더 가깝게 하거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일 듯합니다. 램프 교체 후 집중 조사하는데 왜 홍반이 안 생길까요? 1, 2년 이상 자외선요법 내공이면 피부가 적응되고 건강해져서 이전처럼 홍반이 잘 안 난답니다. 며칠 전부터 척추 쪽으로 초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홍반도 안 생기고 피부색도 별 변화 없어요. 배 쪽은 워낙 까매져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척추 쪽은 평소에 많이 못해서 하얀 편인데 녹색 램프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홍반 생기는 게 목표가 아닌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홍반 없이 비디 합성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자외선요법의 목표입니다. 피부 질환에서 홍반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한된 경우를 빼고 말이죠. 또 피부는 자외선에 적응되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홍반이 잘 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건 상식일 테고요. 등 쪽을 조사하는데 척추 부위만 자외선에 적응 안 되게 할 수 없고 몸 전체적으로 자외선에 적응된 상태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얼굴에 집중 조사했는데요. 멀쩡한 다른 부위만 벌겋습니다. 이번에는 안 아픈 부위는 후끈후끈, 아픈 부위는 서늘하네요. 아픈 부위만 구멍 내서 팩 쓰고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마스크팩 사용하셔야겠군요. 성근증으로 인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란 걸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 기본 조사 거리로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해서 비디를 최대치로 생성하는데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뼈의 질 전체를 다 정상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며칠에서 몇 주에 낫는 게 아니라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걸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처음 얘기했다시피 장기전으로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조사기로 지방층에 집중 조사하면 지방이 분해되나요? 비타민 D 주원료가 희아지방속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분해된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살이 빠진 경험들을 대부분 다 하십니다. 합성된 비타민 D는 지방을 직접 분해하는 효소를 촉진하며 지방 합성을 유도하는 효소는 또 억제까지 하지요. 게다가 혈관 속 단백질 찌꺼기를 덜 생기게 한다든지 해서 혈관이 좀 더 깨끗해진다면 지방 분해에 많은 도움을 간접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요법 기본조사에서 몸을 4등분했을 때 가장 비타민 D 합성률이 높은 곳으로 상체 앞면, 복부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가슴, 엉덩이도 그렇고요. 하지만 과체중이거나 비만의 경우에서 내장 지방과 같이 복부 속 깊이 있는 경우엔 변수가 하나 있죠. 오래될수록 지방의 혈관 생성이 잘 되지 않아 피흐름이 거의 없는 채로 쭉 덩어리만 남게 되는 지방들의 경우입니다. 피흐름이 막힌 경우라면 비타민 D가 접근을 할 수 없으니 비디에 의한 지방 분해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경우 필살기는 간헐적 단식을 통한 근본적인 지방 분해를 해야 하고 차선책으로는
복부 지방에 자가 사혈요법을 걸어 희끼를 열어주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